다섯 번째 발표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해군에 이상갑 대령님이 계시다면 육군에는 국경환 중령님이 계십니다. 육군에서는 최초로 육군본부가 싱크와이즈 협업을 도입해서 회의와 업무 혁신을 이루고 계시고요. 육군본부의 성공적 사례 때문에 합참과 국방연구원, MIMS 등으로 확대되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고 계시는 우리 국경환 중령님, 오늘 주제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한 과학적 협업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국경환 중령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세션이고 제가 마지막 발표자인데 사실 마지막에 하다 보면 부담이 좀 많습니다.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이 언제 끝나나 이 생각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여기 발표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어떤 기능이나 이런 거보다는 저희 육군본부에서 어떻게 최초에 이거를 도입을 했고 왜 도입이 됐는지 그런 계기라든지 그리고 현재 활용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과학적 협업 도구라고 저희가 이제 명칭을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이제 2016년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최초에 이제 고민할 때, 싱크와이즈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상급자라든지 주위에 이제 전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어를 한번 만들어 본 것이 이제 저희들 과학적 협업 도구라 해서 저희 육군본부는 싱크와이즈라고 부르지 않고 이렇게 과학적 협업 도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통상 많이 보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저희가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제 워라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육군본부에서는 가장 큰 관심이 이 워라벨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업무를 좀 개선해 볼까, 이런 것들이 핫 이슈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요 표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인데, 우측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아마 공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본부에서는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또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육군본부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했던 게 하도 야근을 많이 하니까 이제 PC를 그 17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전 육군본부에 있는 PC를 종료하는 그런 제도를 실행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요게 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다음날 새벽에 다 출근을 합니다. 이제 새벽 4시, 5시. 그러니까 이건 워라벨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7시 30분에 이제 PC를 끄다 보니까 문제가 17시 30분에 끌 수 없는 PC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지휘통제실, 뭐 이런 것들은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애외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각 부서에 보면 총괄장교 이런 분들은 이제 업무를 종합하고 전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외로 이렇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애외가 처음에는 부서별로 하나였는데 일주일이 되면은 2명이 되고 또 뭐 3일이 되면 10명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다 외유자고 나만 17시 30분에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질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고민이 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간 단순 종합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 군의 이제 특성상 저희는 이제 제대가 있습니다. 뭐 이거 다 아시겠지만, 뭐 군사령부 밑에 군단이 있고 사단이 있고 연대가 있고 대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소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령부에서 예를 들어서 뭐 18년도 헌혈자 수를 파악합니다라고 공문을 내리면 군사령부에서 다시 군단으로 내립니다. 뭐 군단에서는 다시 또 사단으로 내리거든요. 사단에서는 또 연대에서 내립니다. 연대 내리면 또 대대, 중대, 소대.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헌혈자 수 120명인데 그거 하는데 한 달입니다. 한 달. 요런 업무들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한 10몇 프로가 됩니다. 정말 단순한 업무인데도 공무류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비효율적인 업무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인터비즈라고 하는 거기에 데이터인데 월요별 공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있어서 한번 제가 했는데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이 다 이렇게 이제 부하들이 이제 관심이 많다 한데 부하 직원은 상사들이 별로 워라벨에 관심이 없더라. 이제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사 같은 경우에는 워라벨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그 부하 직원들이 하는 것 같다 한데 부하 직원은 상사들은 별로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다. 이제 통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상사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이런 시각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라벨이 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이제 10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정시에 퇴근하기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아이디 형태로 각 그 직장에서나 부서에서나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까? 요때 고민했던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제가 설명드릴 이제 싱크와이즈 과학적 협업 도구라는 거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협업 도구를 이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망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사내망이죠. 그래서 그 인터넷망하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국방통합데이터센터입니다. 육군본부 이제 보직을 마치고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하는데 이 센터는 지금 그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있죠. 우리 이제 관공서의 모든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아가지고 서비스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국방통합데이터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버가 있고요. 이제 모든 부서들이 접속을 하고 또 이제 협업 파일을 만들고 필요하면은 각 필요한 제대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들도 이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게시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이제 그 예하 부대 또는 이제 관련 부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육군본부에서만 제가 있을 때 한 2,500부 정도 라이센스를 얻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침테크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희가 이제 거의 공짜 수준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가격만 이렇게 주고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지금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품 가격을 좀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 활용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저희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의사결정입니다. 의사결정. 통상 우리가 이제 그 회의를 하면 문제가 되면 그 사전 자료를 배부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회의에 어떤 안건을 미리 주면 이슈 사항이 많고 전화도 오고 전화가 많이 오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회의 시간 내에 회의록을 주는 경우가 많고 하루 전에 아마 이런 것들 아마 좀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 시간에만 계속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안을 만들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회의 자료를 안 주다 보니까 또 정확한 그 검토 의견이 좀 제한이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 이제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이 인사정보 작전 군수 뭐 관리 뭐 정운 뭐 여러 기능들이 있고 거기에 있는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 관련된 안건이 올라오면 인사를 아는 분은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할 수 있는데 정보 작전 군수 이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럼 거기서는 의견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이 회의 시간이 1시간인데 의견 토의하는 거는 한 1분이고 자기 의견일 때만 내는 거고 나머지 50분은 듣고만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회의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참모 총장님이 이제 4스타, 참모 차장님이 3스타, 그리고 각 부장이 2스타, 차장이 1스타, 그리고 과장이 대령입니다. 그래서 통상 월요일 날 보면은 참모 총장님께서 차장님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티 미팅을 하고 그게 끝나면 차장이 부장들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부장이 끝나면 각 부서실에 와서 또 차장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중간에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 20분만 지연이 되면 그 뒤에 있는 회의들은 다 2배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저희가 이제 주요 현안 회의를 합니다. 이 파일은 실제 파일을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땡땡한 거는 좀 보안상으로 해서 제가 블라인드 처리를 좀 했고요. 3월 4일 날 주요 현안 토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주일 전에 각 부실에서 현안 과제가 있으면 이렇게 과학적 협업 도구 싱크와이즈에 이 내용을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2018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 추진 과제, 홍보 전략은 이렇고요. 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각 참모부에서는 일주일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답니다. 의견. 그러니까 A 부서 같은 경우는 의원도 이렇게 해서 선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 이거는 B 부서는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과제를. 그러면 C 부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D는 동의를 하는데 분기 단위로 회의를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서들은 동의한다. 특이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실제 주요 현안 회의 때는 차장님께서 보시고 예를 들어서 요게 다 동의라고 돼 있으면 이건 그냥 가결을 합니다. 더 이상 토의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사전에 토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케이 해서 동의를 하고 만약에 이런 이제 참모부서의 의견이 있으면 요것만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요 토의 자료는 대부분 그 사전에 검토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빨리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통상 그 중요한 회의거든요.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소요됐는데 거의 약 한 50분 정도 이제 줄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서 특히 부장들, 여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부장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저희가 이걸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대단히 활용을 잘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제가 장표를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고 주간부서에다 종합을 하고 또 회의 시에 할 안건을 배부하고 회의할 때는 질의응답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전파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싱크와이즈를 사면 협업밤을 개설을 하고 토의 안건을 제시를 하고 이 부실단에 각 부서별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만 하고 회의 시에는 의사결정, 고스톱만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전파도 필요 없죠. 그 자체가 전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회의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보생명에 보니까 저희들 그 회의 비용 산출 프로그램이 아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과장 1명, 대령이죠. 중령, 소령이 이렇게 10명이 1시간 동안 회의를 하면 제가 거기에 그 산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약 한 33만 원 정도 1시간에 이런 회의 비용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 비용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다음에는 이제 일정 관리입니다. 이거는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수첩이나 달력 메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일정을 관리하는데 이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정리하기는 상당히 이제 좀 유리한데 나중에 확인하거나 조정 변경 등이 좀 제한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부서원들과 이제 부서장이 이제 실시간 공유도 좀 제한이 되고 또 필요하면은 앞에 있는 거를 항상 이기를 해야 되겠죠. 잊어먹지 않도록 이런 문제. 그리고 통상 보면 수첩에 있는 내용은 잘 보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첩에 적는 이유는 그 회의가 따분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의식적으로 적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면 다 덮고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면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연간 이렇게 이제 그 일정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을 세우고 왜냐면 이제 그 연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군도. 그래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요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그 일정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정들이고 실제 하는 거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분 30분에 이제 사업생활 계획서 검토 회의가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써놓은 이 태그하고 요거는 실무자가 올려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회의가 있으면 실장님은 거기 가셔서 이런 내용 확인하시고 의견을 게시해 주면 됩니다. 그 세부 내용은 요 파일이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싱크와 이렇게 대면하지 않아도 내가 이걸 한번 보고 회의에 참석하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이제 15시에 회의가 있었는데 부서장 부재로 4월 1일로 수년됐습니다라고 담당 실무자가 체크를 해주고 요거를 이제 조금 이렇게 하얗게 칠해놓은 겁니다. 회의가 연기됐다는 거.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요 표시를 켜놓는 거죠. 항상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게 좋은 거는 이제 저 일정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제 개인적인 일정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습니다. 왜냐면 제일 좀 당황스러운 게 이제 그 부서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야, 나 지금 이제 예를 들어 16시에 이발하러 가야 돼. 그러면은 상당히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 일정도 같이 공유를 해 놓으면 그 부서원들이 실장의 눈치를 안 보고 그 시간대에 가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무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이렇게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자료관리 측면이며 자료관리. 요 왼쪽이 이제 제가 2016년인가요? 요때 이제 보고했던 이제 총장님 보고서입니다. 요게. 그래서 보고서가 통상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기 지금 버전이 한 16, 뭐 더 가기도 합니다. 근데 통상 자료를 보면 저희가 대부분 이게 버전 관리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버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얘가 14에서 15로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무자 위에는, 담당자 위에는.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인수인계 때의 문제입니다. 인수인계. 왜?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사람은 중간에 히스토리를 다 꿰고 있는데 15에서 16에 인수인계하고 다른 담당자고 저희 같은 경우는 1, 2년 단위로 이제 보직이 바뀌니까 후임자가 와서 이걸 보면 이 앞에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질문을 하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그 부서장한테 혼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얌마 그거는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그거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버전별로 보시면 이거 좀 잘 나타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버전별로 부서장의 의견, 그때 1차 검토했을 때 무슨 내용이 나왔어. 야, 이건 이렇게 바꿨어. 이거 이렇게 첨가가 됐어. 라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히스토리를. 그리고 이 파일을 보기 전에 이 싱크파이지의 파일을 같이 보면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돼서 이러한 보고서가 됐구나라는 것을 후임자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요거를 만든 사람은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인수인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죠. 왜?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주요 현안 토의라고 있는데 요렇게 만든 자료를 가지고 아까 참모 우리 이제 주간에 첫 장에 있었던 그 참모 회의에 회의록으로 올려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자료까지 이렇게 같이 저렇게 포함을 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단순 반복 작업인데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다 보니까 통합 관제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제실은 24시간 365일 관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체계 관제, 보안 관제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쓰고 있는 관제 결과를 기존에는 저희가 그 온나라 시스템 메모 보고 형태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에. 근데 메모 보고의 단점은 뭐냐면 공유가 안 되고 그냥 그 게시판 형태로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뭘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1센터가 용인에 있고 2센터가 이제 계룡에 있어서 같이 요 맵을 열어가지고 필요하면은 여기 내용에다가 하루 일과 하루의 그 결과 보고서를 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필요하면 여기에서 클릭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편리한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거는 실시간 자료 종합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애정사항이 있는데 실제 쓰는 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급 및 대외 업무, 뭐 부대장님 지시 및 조치사항, 지시보고, 주간회의록, 11 애정사항, 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하는 그 싱크와이즈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담당 부서의 실무자한테 양식을 주고 야, 몇 월 며칠까지 너희들 그 리턴에 가져와. 그러면은 실무자가 그 모니터 2개 열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다 그걸 했고 또 시간 내에 안 오면 다 전화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렇게 해놓으면 그런 게 필요 없고 필요한 사항은 자기 거는 다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종합하는 그 담당자만 종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저희들이 그 회의록 같은 경우, 그리고 또 그 자료를 종합하는 경우는 이렇게 싱크와이즈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요게 온 나라에서 16년도에 저희가 이제 한번 데이터를 내봤는데, 16년도에는 단순 현황 파악이 약 한 459건, 17년도는 약 700여 건이 되는 겁니다. 육군본부에. 예, 이런 단순 작업이죠. 예, 종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기 사단급 부대에 보면 이제 연대 대대 이제 조그마한 부대 같은 경우는 전투 111 결산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인사과 뭐 군수과 뭐 이런 게 쭉쭉 있는데 거기도 또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종합을 하고 이렇게 이제 결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요 화면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기관장을 모시고 주요 부서장이 회의를 하는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어떤 양식을 만들지는 않고 이 싱크와이즈에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이 화면을 띄워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 자료, 요게 종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것들은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2줄 정도 해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각종 부대들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부서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하면 아래 한글로 클릭을 해서 붙임으로 해가지고 화면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요거 하고 그 반대편에는 화상회의를 2개를 같이 띄워 놓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은 요걸 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화상으로 등장해서 같이 이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쓰는 마인드 맵이고, 이거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번에 이제 우리 심테크에 제가 한번 제안을 좀 했었는데, 저희들 이제 전장관리 체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이제 화상회의하고 이렇게 문서회의를 2가지를 같이 합니다. 이 문서회의는 뭐냐면 PPT를 띄워가지고 화면을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PPT는 화면을 띄워버리면 그 PPT를 띄운 자체에서 어떤 현황을 업데이트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거는 이제 화상회의하고 이 협업도를 같이 띄워놓으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백단에서 내가 현황이 틀리면 바로 수정을 하면 결과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전할 때 요렇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은 개발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시간적으로 회의를 하면서도 자료가 업데이트된 자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부서장의 의지입니다. 부서장의 의지고 또 부서원들의 이제 본감대가 형성이 돼야만 이 싱크와이즈라는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습니다. 부작용. 그러니까 이제 감시 감독용으로 활용하는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서장이
퇴근하기 전에 싱크하이즈에 야 A 소령 너는 내일 아침까지 뭐뭐뭐뭐 해서 그 자료 갖다 놔. 야 너 뭐 언제 왜 안 됐어? 다 이제 이런 지시 형태로 좀 변경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고 시스템을 좀 이해한 후에 시행하는 게 좋겠더라. 저희 같은 경우는 최초에 시작할 때 그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그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 부서를 교육을 하라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상당히 혼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부서장의 솔선수범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의 의지가 없으면 사실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이 대령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인원들을 많이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부서장이 됐을 때 확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부서장들의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되는 부대 또는 부서는 부서장들의 어떤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질문 받을 시간이 되나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한 가지 정도만 받아도 되나요? 3분 남았어요. 한 가지 정도만.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버용 개인이 쓰는 게 상관없고요. 이거는 서버용입니다. 서버 안에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서 100명이 예를 들어 접속해서 기록을 하면 그 기록이 실시간으로 다 업데이트되고 다 하는 거죠. 자료가 날아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서버용입니다. 그런 건 절대 없죠. 예, 그런 건 없죠. 그런 거 있으면 프로그램으로 팔아먹으면 안 되죠. 네. 우리 이거는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저희는 지금 육군본부 2,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입을 쓰고 있는데 자료가 본인이 실수해가지고 삭제하지 않은 난 뭐 자료가 날라갔다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군에서 유능한 교관은 항상 10분 전에 끝내줘야 되고 또 10분 전에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그 학생들한테 질문을 안 하는 게 가장 유능한 교관입니다. 그래서 10분 전에 못 끝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조금이라도 많은 도움이 돼서 또 우리 싱크화에 지금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